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현장 안팎에서는 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지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을 맡은 시공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회생 제도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감독하는 제도로 기업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지만 회생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신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관급 공사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직불 방식 때문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에서 바로 공사 비율로 토목별로 바로 대금적으로 해버리니까요.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지 신축공사는 지난 1월 착공해 현재 터파기와 경사면 보강, 옹벽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40% 정도로 다음 달 말쯤이면 교사동 지하층 골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발주처인 학교법인 달성학원 측은 당초 예정된 2027년 2월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어차피 저희가 직불이기 때문에 전부 하도가 다 직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이전을 주도해온 최재훈 달성 군수가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주변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달성군은 공사 기간 내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별다른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상관 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불볕더위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최악의 폭염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한낮 대구의 한 공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늘 한켠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하루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던 이곳은 평소보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래 막 쪄부는 느낌 들어요. 온몸에 그냥 햇빛이 막 이래 너무 더워서. 예, 다 젖어요. 다 젖어 목 끼고 목 물이 줄줄 손수건 이거 말고 또 손수건 안에 한 개씩 담아가 댕기잖아. 눈에 이래 들어가면 이제 눈이 자꾸 따가워 안 되겠어. 눈물이 눈에 땀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달 20일부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일까지 내린 비의 양은 단 91mm, 평년의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 12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으면서 현재 제주도와 남부 장마는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지금 6월 달 7월 1일로 오면서 북서쪽으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길고 더 강력해진 폭염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푹푹 찌는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폭염 영향 예보에서 경고 수준의 저희가 영향 예보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될 경우에는 위험 수준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온열 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 대구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 속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과 복사열로 달아오른 작은 방 안에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쪽방 주민들인데요. 역대급 무더위에 심리적 체념 상태에 빠진 쪽방 주민들을 우성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오후, 쪽방 주민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디고 있는지 대구 칠성동 쪽방촌에 가봤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주민이 선풍기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창문 커튼을 열어 젖히니 바깥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선풍기 바람마저 뜨거워 방 안의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햇빛이 여기 바로 돌아봅니다. 이 낮에 오후쯤 되면 선풍기만 가지고 한 대가 안 되고 두 대를 지금 사용하는 거다. 한 대 열라면 한 대가 또 돌리고. 일주일 넘게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경북대 연구팀의 쪽방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대구 지역 쪽방 실내 평균 온도는 32.1도, 최고 40.1도에 이르고 열대야 기간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에 불과합니다. 여기 지금 완전 지금 머리도 띵합니다. 한두 시간도 잠깐만 눈붙이다 뜨고 그런 거지. 못 잠. 온열 질환을 비롯해 건강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어 그저 빨리 무더위가 물러가길 바랄 뿐 사실상 체념한 상태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쪽방이 대부분이지만 에어컨이 있더라도 월세와 빠듯한 생활비에 전기요금이 부담돼 거의 틀지도 못합니다. 방세도 부담이지만 거기다 전기세 5만 원까지 이제 올려서 받으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에어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온열 질환 때문에 119에 실려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고령에다가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안부를 묻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가족과 단절되어 있으면 이제 고독사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위기로부터 쪽방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방을 떠나려 하면은 주택공사에서 내가 보증금 230이나 이런 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 걸 좀 감해 주든지. 당연히 이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200만 300만 어디서 나옵니까?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위기.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장년보다는 노년이, 그리고 경제력이 취약할수록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대구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노년 1인 가구와 청년 취약 가구 등 총 78,3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9.3%로 여성 5.5%보다 1.7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9.6%로 가장 높고 장년층 8.2%, 중년층 7.2% 순이었습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 여관 24.5%, 고시원 22.1% 등 주거 취약 가구의 고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고 원룸 15.2%, 다가구 다세대 주택 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관계 요인에 따라서는 이혼 14.1%, 사별 10.8% 등 비자발적 단절을 겪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 미혼의 경우 6.4%로 낮았습니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무직자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은 17.6%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22.6%에 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급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31.7%로 비수급자 5.5%에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수급 정보와 연계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개장한 체험형 레저시설이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32m 곡선형 짚라인과 9m 자유낙하가 포함된 하이로프 존과 높이 8m의 개별 코스를 갖춘 클라이밍 존으로 구성돼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레저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설이 개장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에는 이렇게 임시 휴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니 벌써 한 달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역 테마파크는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기로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운영난을 겪던 위탁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실제로 인건비도 인력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임대료도 일부를 받아가고 있고 위탁 운영사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 운영사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 대구교통공사 측은 BTV에 불황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현재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용산역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당시만 해도 이 테마파크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뜬금없는 장소에 이런 커다란 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즐길. 달서구 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역 테마파크 운영 중단 사태는 사전 검토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공간과 여러 가지 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공공성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수익을 위해서 위탁했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 실패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쫓다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딤프에서 수많은 창작 뮤지컬이 관객을 만났는데요. 오늘 백스테이지 톡에선 대구시와 딤프가 함께 제작한 창작 뮤지컬 설공찬의 연출가를 직접 만나 작품에 담은 메시지와 딤프와 함께하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우리 BTV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설공찬에서 장년출 맡은 출정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방금도 이 설공찬 뮤지컬 연습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오늘 연습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은 대구 시립극단 배우님들, 그다음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되어진 배우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합쳐지는데 앙상블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하모니가 조금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모두가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정말 쓸데없는 거였고 너무너무 뜨겁게 뭉쳐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배우님들이 각자 자기들이 좀 잘하는 무기들이 좀 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은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신이 잘하는 건 서로 나누고 모자른 건 또 서로 함께 더 잘할 수 있게 서로 응원해주면서 뭐 그냥 주구장창 연습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고 후끈후끈하고 명절에 식구들 한가득 모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또 화기애애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잘 맞게 된 배우와 연출가들이 만들어갈 뮤지컬 설공찬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설공찬이 조선판 엑소시스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무대에 처음 올라가는 작품이잖아요. 이거를 무대에 올리는 동안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설공찬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죽음 너머에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꾼 그 귀신과 문신의 한바탕 모험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리지 못해서 안달난 귀신이 한 문신을 만나서 함께 이 이야기를 자신의 저승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설공찬 저는 사실은 고전 문학을 베이스로 삼고 있으니까 이건 심지어 굉장히 그때 당시엔 금서가 되고 모두 뭐 분서가 됐고 금기가 되었었던 책이에요. 첫 장면이 현대 고등학교 교실이에요. 고등학교 교실의 역사 시간에 너무 수업이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역사가 너무 재미없어요 말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역사 선생님이 이제 귀신 이야기 그러면 들려줄까? 그러면 너네가 좀 이걸 들어보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귀신 얘기는 듣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귀신 얘기는 재밌어 하니까. 그 귀신 얘기인데 이제 배경이 되는 거는 중종 반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수가 사실은 중종 반정에 대해서 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은 못 쓰니 소설로 귀신의 이야기로 저승을 갖다 붙이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역사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뮤지컬 설공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소설에 기록이 됐고 이거를 다시 현재로 가져와서 귀신 이야기인 척을 하면서 현재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든 뭐 누구든 재미나게 듣는 게 저에게는 목표였어요. 재미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냥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이제 졸릴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좀 음악적인 부분도 좀 신나는 음악으로 좀 그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딤프에서 이제 공식 초청작으로 해서 이게 제일 먼저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이 한여름에 귀신 이야기로 이렇게 무더위도 날리고 첫 발자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 발자국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로 어떤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설공찬이라는 작품이 새싹을 키우는 단계니까 오셔서 좀 물도 좀 부어주시고 네. 햇살도 좀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런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더 이 새싹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BTV 시청자 여러분과 설공찬을 보러 올 관객분들 그리고 한국 창작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뮤지컬은 진짜 잘 죽는 방법을 알리지 못해서 안달난 귀신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 귀신을 잘 팔로우 하시다 보면은 또 그 귀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새싹이 트는 이 뮤지컬 설공찬을 대구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니까 다들 오셔서 응원과 또 격려와 많은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뮤지컬 설공찬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세요. (2025년도) 상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가 대구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선 박윤경 대구상위 회장과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장,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태 대경 ICT 산업협회 회장과 서재형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장이 지역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적 전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먹거리 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농어촌 소득 증대, 유통 단계 개선 등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수한 품질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자를 추천하고 SK브로드밴드는 지역 방송, 채널 BTV를 통해서 커머스 방송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채널 BTV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농수산물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의 핵심 사업 등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완충 녹지가 맨발 산책로로 조성됐습니다. 명곡 미래빌 아파트 근처에 조성된 이 맨발 산책로는 그동안 샛길로 이용되면서 녹지 훼손이 빈번히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이 길을 마사토로 포장해 자연 친화적인 흙길 산책로로 조성했습니다. 산책로 맞은편에는 휴식 공간이 될 앉은 벽도 설치돼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39세 이하 취약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한 장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8일 엑스포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 사무국, 유엔 개발계획,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8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합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오는 19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와 26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예매는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대구 지역의 10개 공공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